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3부에서 장하성도 만났다 했는데 이게 장하성이 만났다라는 게 뒤에 나온 말인지 어쨌든 지금 확인된 것은 임종석과 최태원의 독대고요. 장하성이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설금설금 나오는 것은 비서실장이 기업 총수를 만나는 게 옳은가라는 문제가 지금 등장을 하니까 물타기로 지금 이렇게 비공식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자, 청와대는 임종석이 이 SK만 만난 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만났다고 했는데요. 청와대 정책실장이 원래 재벌들을 만나도 만나게 되어 있죠. 그것도 또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지난 7월 청와대에서 재벌 회장들과 호프 미팅을 했을 때 문 대통령이 기업 이야기를 듣겠다 한 후속 조치로 비서실장이 총수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명을 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최순실 등 비선실세가 재벌을 만난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선 정책실장은 청와대와 재계의 비공개 소통 채널이고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은 반공개 소통 채널이다라고 청와대가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하성이 만났다라는 것은 장하성이 정책실장으로서 가끔 만나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그걸 갖다가 임종석이 만난데 그냥 슬쩍 끼어넣은 거고요. 최태원과 임종석은 독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임종석의 UAE 방문 직전에 이 두 사람이 만난 데 대해서는 최 회장은 임종석 실장의 UAE 출장을 알지도 못했을 거다. 최 회장이 UAE 민원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의 중국을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전반적인 기업 상황을 설명하는 자리였을 거다라 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비서실장은 거리 한가해서 기업 회장들 한 명씩 만나서 중국 갈 때 260명을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다 만나줬습니까? 임종석이 그거 하는 자리입니까? 그런데 경제 분야를 관장하는 장하성 대신 임종석이 기업 총수를 만난 게 의아하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책실은 노무현 이명박에서 유지되다 박근혜에서 폐지됐고 지난 5월 문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부활이 됐는데 정책실이 비서실 산하에 놓이긴 했지만은 정책실장도 비서실장과 같은 장관급이고 기업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 소통하는 것은 정책실장의 관할인 게 현 청와대 조직체계에서 이렇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청와대에서는 물밑에서 청와대와 재계가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장하성 실장이 최태원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청와대 설명대로라면 기업 담당인 정책실장은 만나지 않은 기업 총수를 비서실장이 만났다라는 겁니다. 10대 그룹의 한 CEO는 우리는 문 대통령이나 임 실장과 만난 적도 만날 시도를 한 적도 없다. 경제나 정책 관련 굳이 대화를 해야 된다면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소통하는 것이 옳은 모양새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만나고 싶어하고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사를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전달받은 적은 있지만은 더는 진전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현 정권은 뭐가 문제라서 재벌 총수를 비공식적으로 만나자고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까? 자, 임 실장이 만난 대기업으로 거론되는 A사 고위 임원도 청와대 관계자들과의 독대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농단으로 오해받을까 불필요한 의혹을 살만한 자리는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룹 비서실의 원칙이다면서 다만 재계 인사들과 만남을 자제해온 현 정부가 이런 재계의 분위기를 알면서도 SK그룹 오너를 비공식적으로 접촉을 했다면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논의한 게 아니겠느냐 했고
이에 대해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최 회장을 만난 걸 공개 안 했느냐 숨겼느냐고 하는데 최 회장을 만난 것은 유해 일정과 관련이 없다고 해서 공개를 안 한 거다. 비서실장의 비공개 일정을 모두 다 공개해야 되느냐. 정책실장이 있다 하더라도 비서실장은 모든 역할을 다 포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청와대는 재계와의 비공식 접촉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이렇게 보였고요. 7월 달에 호프 미팅 한 거 외에는 재벌 접촉에 대한 사실을 일체 언론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현철 경제보좌관과 8대 그룹 고위 경영진 간의 만찬 간담회도 언론에 알려지자 취소가 되었고요. 대통령은 그래서 재벌들을 멀리한다고 항상 참석을 하던 이 경제계 신년 인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이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임종석이 왜 하필 최태원을 만났냐 하니까 다른 대기업 인사로부터도 애로사항을 폭넓게 듣고 있다면서 만난 적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 임종석과 장하성이 기업 총수 또는 총수 대행 인사가 요청이 올 경우 면담을 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업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만나고 다닌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최태원만 만났겠어요? 이제는 이제 이 만난 사실이 추가로 더 공개될 때 대비해서 알리바이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 정부 청와대처럼 청와대 내에서 면담 안 하고 외부에서 만난다. 면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업 애로사항만 듣는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문제 등 정부의 정책 방향도 설명해 준다. 재벌하고 만나서 짝짝꿍 했다고 지난 대통령을 쫓아내고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이 짓거리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래, 만나다 보면 콩고물이 묻게 되고 또 부탁이 오고 가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임 실장과 최 회장이 만난 데 대해서 UAE 특사와는 관계없다고 이렇게 꼬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임 실장은 지난 10월 25일 문 대통령이 광주에 이 코리안 시리즈 1차전에 시구자로 참석했을 때 당시 문 대통령을 영접 나왔던 정의선 현대 기아차 부회장과 면담 기회를 가졌고 어느 수위 정도로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한 임종석을 만난 것으로 알려진 한 기업인이라는 것은 이 사람으로 짐작됩니다. 자, 그런데 한간에는 현 문재인 정부와 다른 재벌들 간에는 별로 이렇게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SK와는 허니문이다라는 보도가 과거에 일요신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 7월 8일 날 그 SK 문재인 정부와 허니문 내막이라고 해가지고 궁합 맞춰 순항 중이다 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실렸는데요. 자, 그 내용을 제가 좀 소개하면 왜 최태원이 임종석을 만났을까 하는 부분에서 실마리가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재계 거물 인사들이 여의도에서 모였는데 지난 3월, 그러니까 올해 2017년 3월 대선 2달 전이죠. 이형희 SK 브로드밴드 사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3명이 국회 인근 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탄핵 이후 상황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이 모임에 임종석 당시 문재인 캠프 후보 비서실장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3월이면 안철수 위기가 시작되기 전이라서 거의 문재인이 대통령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때죠. 재계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물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SK 고위 임원이 당시 야당, 당시로는 야당이죠. 야당의 전현직 의원들과 만난 것은 정가의 큰 화제였는데 이형희 사장은 SK그룹의 대관 업무를 맡아온 실세이자
최태원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대관 업무라는 것은 이 정치권과 이렇게 접촉을 하는 역할을 맡은 이 그룹의 간부를 이야기하죠. SK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적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문 대통령은 5월 9일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여의도 해동에 동석한 임 실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비서실장이 됐다. 또 이형희 사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의 기조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가장 먼저 실행해 옮겼다. SK 브로드밴드는 지난 5월 21일 민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하청 대리점 직원 5,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사장이 지난해까지 총괄 부사장을 역임한 SK텔레콤도 정부 서민 공약에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5월 24일 정부 주요 공약인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해 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가 맞다면서 정부 기조에 맞출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 직후에 통신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약을 후퇴한 것이다라고 반발했지만은 이동통신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린 게 거의 없이 쇼만 했다고 저도 비판을 한 바가 있지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한마디로 이런 통신기업들과 모종의 좀 거래가 있었느냐 비판을 한 적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SK가 정치권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부 정책에 협력하려는 것은 맞다. 즉 SK가 문재인 정부 들어 제일 잘 나가는 재벌이 된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은 재계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6월 23일 발표된 방미 경제인 수행단 명단에도 발표됐는데, 재계 서열 1, 5위 기업 가운데 문 대통령과 동행한 오너 총수는 최 회장이 유일하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고, 그래서 딴 사람이 대신 갔고, 현대차와 LG도 이 정의선 부회장, 구본준 부회장이 갔고, 롯데는 신동빈 회장이 배임 횡령 재판 중이라서 롯데그룹 이 사장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 막판에 이 비리 기업은 배제한다 해서 롯데는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국민의당 등 야당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고, 이 재계에서는 이 일을 두고 문재인 정부와 SK의 허니문을 드러낸 거다라고 했는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최 회장은 이재용이나 그 다음에 롯데 신해 장관은 달리 혐의를 벗었습니다. 검찰은 올 1월까지만 해도 최 회장과 측근인 이사장을, 이형희 사장이겠죠, 출국 금지 조치했지만은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한 채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반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신동빈 회장은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SK는 수사 초기부터 검찰에 협력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서로 짜고 그렇게 하죠. 최 회장은 6월 22일 이루어진 정인 출석에서 박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고요. 롯데, 삼성이 부인하고 있는 대통령 말씀 자료 활용 여부를 놓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단 출연 액수를 물어봤다며 독대 자리에서 사실상 뇌물 요구했다라는 내용을 증언을 했습니다. 또 최 회장은 독대에서 동생인 최재원 SK 부회장의 석방을 요구했다고 밝히는 등 박근혜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 진술을 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말씀 자료를 부인하고 있는 이재용, 신동빈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법조계 관계자는 신 회장을 기소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 회장의 진술이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독대 직후 재단과 관련된 서류를 받았다는 핵심 진술도 이영희 사장이 한 만큼 SK가 등을 돌리면 삼성 이재용 공소 유지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다른 동료 대기업들을 곤란하게 만들면서도 SK는 정권이 원하는 발언을 충실하게 해 주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을 계기로 탄생한 정부라는 걸 고려하면 SK는 원튼 원치 않던 새 정권 출범에 일조를 했고요. 최태원은 5대 대기업 가운데 가장 먼저 문 정권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경제 활성화 동참 의지도 밝혔고, 자, 그러면서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SK 최태원 회장은 현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현 정권이 될 줄 알고 좀 나쁜 말을 하자면 줄을 좀 선 허니문을 구축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SK는 관계가 나빠서 오랫동안 이 감옥 생활도 했지요. 자, 이 정부가 기업을 애로를 청취하는 게 좋은 일이다라고 보수 언론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애로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해야지 대한민국 같이 지금 2인자인 비서실장이 이걸 만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정부의 겉과 속이 매우 다르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문 정권은 원래 정경련 등이 하던 신년 할애에도 대통령이 50년간 참석을 해왔는데 불참한다 그러고요. 자, 경제부총리는 한 군데만 만나고는 재벌들을 아예 그냥 사람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야 될 사람은 안 만나고 이 재벌들 돈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만 만난다라고 해서 그것도 청와대의 정책실장이나 경제보좌관이 아닌 비서실장이 만나고 다닌다면 이 또한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행태입니까? 자, 애초에 문 대통령하고 최태원이 만난 것이 오보다라고 해놓고는 기자는 아직도 그게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제는 문 대통령이 아니라 임 실장이 만났다라고 하면 오보라고 과잉 액션을 하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이 좀 웃기는 이야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대통령이 아닌, 그러니까 첫 보도의 다음 날 임 실장이 만났다고 후속 보도가 나오니까 자, 그거 하나만 인정을 하면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잡힌 거는 인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아무리 임 실장과 최태원이 만난 것이 UAE하고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UAE 의혹이 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는 재벌 민원 들어주러 갔다라는 의혹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SK가 임종석이하고 이럴 만한 건수는 3월 달에 이렇게 이 SK그룹 사장이 만든 자리에 캠프 비서실장이던 임종석이 나갔다라는 데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보통 대선 캠프와 재벌들이 만나는 거는 대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뭐니 해도 여태까지의 과정을 보자면 머니 때문에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서로 이렇게 짝이 돼가 정권이 들어서서 통신비를 갖다가 지금 과잉으로 착취한다고 하면서 이 통신비 폭리를 건절하겠다 해놓고는 허지부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내막들이 자리 잡고 있는 거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도움을 받다 보니까 기업의 애로사항이 문 정권이 지금 UAE에 빼딱하니까 이 UAE하고의 사업이 잘 안 된다니까 거세 비서실장이 쫓아가가지고 국익 운운하면서 UAE하고 관계를 또 회복한다면 그 청와대가 기업의 청부 임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청부사 노릇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부분요. 지금 한국당이나 참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답답하기 거지없는데요. 그런 어떤 황당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이제
한마디로 정경유착으로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최태원과 현 정권의 관계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경유착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